배열과 포인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열은 선언된 데이터 타입과 설정된 크기만큼 일정 형태로 일렬종대로 놓이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데이터 타입이 차 타입으로 한 바이트씩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만약에 인트 타입이면 4바이트씩 증가하고 클래스 타입이면 데이터 멤버에 맞도록 메모리가 할당되어 하나의 블록 형태로 다음 블록 이런 형태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기서는 배열 이름 ch는 그 자체로 배열 이름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선언된 데이터 타입을 가리키는 하나의 포인터 타입으로 변경됩니다. 내부적으로 배열 이름을 포인터 타입으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배열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첨자에 원하는 인덱스를 넣어서 접근을 합니다. 코드처럼 포인터로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포인터에 그 다음 것을 가리키기 위해 1을 더합니다. 또한 별표로 통한 간접 참조의 방법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첨자 방식의 사용이 더 일반적입니다. 물론 간접 참조 방식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형태가 2차원 배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차원 배열은 행과 열의 크기에 맞게 메모리가 일렬종대로 놓입니다. 다만 2차원 이상부터는 행과 열로 논리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차원 배열 포인터 타입과는 다른 형식을 가집니다. 여기서 1차원 형태로 포인터를 받아서 출력하면 한 번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행과 열로 구분해서 첨자 방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컴파일러 온라인 사이트로 접속하고 7.2의 해당 소스를 소스창에 붙이면 결과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2차원 배열을 선언하고 각각 문자를 초기화가 수행됩니다. 그리고 1차원 형태로 포인터를 선언하고 2차원 배열 이름을 받아서 캐스팅해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2차원 배열 크기만큼 출력해보면 각각의 저장된 그 문자가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사실 이미 언급한 대로 1차원이든 2차원이든 배열을 선언하면 첫 번째에서 시작하여 선언된 데이터 타입에 맞도록 일렬종대로 놓이기 때문에 이렇게 1차원 형태로 데이터를 받게 되면 배열 전체 요소의 값이 출력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2차원부터는 우리는 행과 열에 익숙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행과 열의 형태로 접근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포인터 선언은 2차원 형태의 배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식으로 포인터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럼 2차원 배열의 포인터가 어떤 형태인지 다음 장에 알아보겠습니다. 1차원 배열과 달리 2차원 배열은 행과 열로 처리가 됩니다. 포인터로 받아 행과 열로 접근을 위해 선언되는 포인터 타입이 달라야 합니다. 그림에서 AR0과 1은 각각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나타내는데 1차원 배열인 경우에 배열 이름에서 하나를 더하면 보통 다음 것을 지정하지만 2차원 배열 이상부터는 배열 이름에 1을 더하면 열의 개수만큼 늘어난 곳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2차원에서 배열 이름 자체는 열의 개수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됩니다. 여기서 이 괄호가 중요합니다. 괄호를 하지 않으면 일반 포인터 변수를 배열로 선언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은 형태로 열의 일정 개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배열 포인터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차원에서 배열과 포인터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차원 배열을 포함하여 배열과 포인터 관계를 일반화시켜보면 n차원의 이런 크기를 가지는 배열을 2라고 하고 이렇게 선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열 이름 2는 다차원 배열의 시작 포인터가 됩니다. 해당 이름은 n차원의 1을 빼낸 -1차원을 가지고 가리키는 열의 개수는 i 다음에 있는 j부터 시작하여 m까지의 크기를 갖습니다. 따라서 배열 이름의 시작 주소에서 2를 증가하면 해당 크기만큼 증가한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차원은 배열 이름에 하나의 첨자가 들어가고 n-2차원을 가지며 k부터 m까지의 크기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배열 이름은 포인터로 i 크기가 아니라 j부터 m까지의 크기를 지칭하고 그 다음 차원은 j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k에서 시작해 m의 크기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적용해보면 다음 차원은 2의 제로 제로가 되고 그것은 K행에 위치하며 그 이후에 크기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원에 가면 그때는 가리키는 열의 개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주소를 증가하면 바로 다음의 배열 요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배열과 포인터에서는 이렇게 일정한 형태의 규칙을 갖습니다. 이런 관계를 공식화하여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배열 이름 2는 i행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i-1까지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되고 열의 개수는 i 다음인 j부터 시작해 m까지의 크기가 됩니다. 여기서 0에서 2를 증가하면 j부터 시작해 m까지 개수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로는 배열 2의 다음 차원으로 j행에 위치하게 되고 0부터 j-1까지 열이 증가합니다. 하나의 열은 크기는 j 다음인 k부터 시작하여 m까지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인 200는 k행에 위치하고 하나의 열의 크기는 k 다음부터 시작하여 m까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면 마지막 차원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증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배열 이름은 이 자체가 i행에 위치하고 해당 하나의 행의 크기는 i 다음인 j부터 m까지의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원은 j행이 되고 크기는 j 다음인 k부터 시작하여 m까지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차원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면 실제 2차원, 3차원 관련하여 이런 공식을 넣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차원 배열 중에 3과 5의 크기를 가진 배열을 선언하고 n차원 배열에 적용된 공식으로 설명해보면 배열 이름 자체는 i행에 위치하고 하나의 열의 크기는 i 다음인 j에서 시작하고 m까지게 됩니다. 여기서 2차원 배열이라 j가 곧 m이 되고 배열 이름은 크기가 5개인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됩니다. 이런 형태의 포인터를 갖습니다. 여기서 크기가 5가 아닌 4나 3은 다른 타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포인터의 이름은 열의 개수 5개만큼 증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크기가 틀리면 당연히 다른 타입이 되겠죠. 한편 배열 이름에 첨자를 추가하면 j행에 위치하게 되며 공식에 따라 n-2로 결국 마지막 차원이 되고 배열의 요소를 직접 가리키게 됩니다. 여기서 2를 증가하게 되면 바로 다음을 지칭합니다. 데이터 타입이 차 타입으로 한 바이트씩 증가하고 만약에 인트 타입이면 4바이트씩 증가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간접 참조와 첨자 방식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배열 이름에 별표를 치는 것과 첨자 방식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게 됩니다. 예제에서 이렇게 2차원 배열을 선언한 포인터 변수는 크기가 3인 배열을 가리키는 형태가 됩니다. 1차원과 다르게 이 배열 포인터는 행과 열을 써서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간접 참조와 첨자 방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배열 이름에 첨자를 붙이거나 또는 배열 이름에 별표를 하게 되면 결국 같은 것을 가리키게 됩니다. 여기서 별표가 2개 붙으면 실제 데이터에 접근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3차원 배열을 보겠습니다. 3차원 배열 중에 3, 4, 5 크기를 가지는 배열을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배열 이름 자체는 i행에 위치하고 j부터 k까지의 크기, 여기서는 4, 5의 크기의 배열을 가리키는 배열 포인트가 됩니다. 타입으로 나타내면 이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리고 배열 이름에 하나의 첨자가 추가되면 다음 차원으로 j행에 위치하고 k의 크기 여기서는 5의 크기의 배열을 가리키는 배열 포인트가 됩니다. 타입으로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다시 첨자를 추가하면 k행에 위치하고 여기가 마지막 차원이 되고 배열 요소를 직접 가리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첨자의 개수가 늘어나면 차원이 낮아지는 형태로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전에 언급한 대로 첨자 방식과 주소 참조는 배열에서 차원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동일한 것을 가리키게 됩니다. 다음에는 배열을 메모리 주소와 연관되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3차원 배열을 선언했는데 크기는 3, 4, 5가 되겠습니다.
배열 이름 자체는 i행의 위치에서 시작하고 4 곱하기 5의 크기를 가지는 배열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증가할 때마다 4 곱하기 5 크기로 차 타입의 배열이므로 20바이트가 증가합니다. 배열 이름에 첨자 하나를 지정하게 되면 한 차원이 낮아지기 때문에 제2행의 위치부터 시작하게 되어 열의 개수가 5개인 배열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증가할 때마다 5바이트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배열 이름에 첨자 2개까지 내려가면 n-3으로 마지막 차원으로 배열 요소를 직접 가리키게 됩니다. 여기에 별표를 붙이면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으로 배열과 포인터 관계 영상을 마치겠습니다.